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진영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해 대선 판도까지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용의자는 원격 폭파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자녀를 둔 미국 학부모들이 급등한 서머 캠프 비용 때문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들 3곳 중에 한 곳이 대졸학위를 요구하는 방침을 폐지했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마트가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와 우버이츠 입점 기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굳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첫 유세부터 민주당 진영에서 바람몰이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해 대선 판도까지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잠정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첫 위스콘신 밀워키 유세에서 3천 명의 청중을 끌어들였고 일요일부터 사흘간 2억 5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으면서 트럼프에 역전하는 여론 지지율도 나오는 등 광풍에 가까운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일시에 민주당 진영을 하나로 결집시켜 열기를 불어넣으며 첫 대선 유세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앞으로 100일 광풍으로 거세져 트럼프 대세론까지 날려버릴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유세였던 위스콘신 밀워키 유세장에는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최대 규모인 3,000명의 청중이 운집하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약탈자, 사기꾼, 포식자로 부르며 나는 트럼프 타입을 잘한다고 파상 공세를 시작해 꺼져가던 민주당 진영과 반트럼프파들의 불씨를 되살리고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I will proudly put my record against his any day of the week.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predators who abused wome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해리스 후보는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 1,976명을 훨씬 넘는 2,540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규모의 청중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선거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탄인 선거 자금을 마치 고압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에는 일요일 바이든 사퇴 후 불과 4일 동안 2억 5천만 달러나 쇄도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액트블루라는 슈퍼팩에도 1억 600만 달러나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일요일 바이든 사퇴 후 나온 세 곳의 여론조사에서 모닝 컨설트에서는 2포인트 열세했다가 로이터에서는 2포인트 우세로 역전시켰고 NPR 조사에서는 45대 46, 사실상 동률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선거본부에서 해리스 선거본부로 간판만 바꾼 선거 참모들은 우리는 트럼프 후보에게 파상 공세를 퍼부을 자원들과 선거 조직들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세론을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선전을 포기하고 바톤을 넘겨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후보 사퇴 사유를 설명하고 역할을 받고 해리스 대통령 당선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의 트럼프 벤스 정 부통령 후보는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더 최악의 후보이며 더 치우친 극좌파 정책을 갖고 있다고 관역을 옮겨 반격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She's the same as Biden, but much more radical. She's a radical left person, and this country doesn't want a radical left person to destroy it. One of the worst president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my friends, Kamala Harris is a million times worse. 100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5일 선거일까지 해리스 돌풍이 광풍으로 몰아쳐 트럼프 대세론까지 날려버릴 것인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던 20세 용의자는 조잡한 폭발물로 원격 폭파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연방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선 정치적 적대감에 따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공범이나 공모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계속 수사하겠다고 레이 국장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범인 20세의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범행 과정과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는 FBI의 중간 수사 결과가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두해 트럼프 암살 기도범에 대한 중간 수사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레이 국장은 암살 시도 용의자는 2개의 폭발 장치를 갖고 있었는데 총격을 가한 옆 건물 지붕에서 원격으로 유세장에서의 폭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 장치는 그의 자동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본인이 직접 만들었는지 조잡한 형태로 살상력이 높거나 원격으로 폭발시킬 고성능은 아닌 것으로 FBI는 파악했습니다. 수사 요원들이 이 폭발 장치를 그의 자동차에서 수거했을 때 원격 폭파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오프 쪽으로 되어 있어 원격 폭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레이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암살 시도 용의자는 건물 옥상에서 8발의 탄피가 발견돼 적어도 8발의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살 시도범은 범행 수시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 드론을 날렸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의 자동차 안에서 드론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범행 수시간 전에 답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당국은 판단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수사당국이 용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했으나 뚜렷한 이념이나 정치적 적대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단서를 비롯해 확실한 범행 동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어 또 다른 공범이나 공모자가 있다고 보느냐는 하원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수사당국이 많은 일을 수사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편견이나 예단, 성역 없이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법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짐 조단 위원장 등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은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부를 때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FBI 국장으로 부르며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편견 있는 수사로 흐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2017년 6월에 지명되고 상원 인준을 받아 8월에 취임한 공화당원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주 동안의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을 서머 캠프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급등한 비용 때문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녀 한 명을 서머 캠프에 보내는데 평균 $2,000나 들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민 학부모들이 크게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길고 긴 여름방학에 들어서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일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10주나 되는 여름방학 동안 어린 자녀들을 하루 종일 지내거나 아예 기숙할 수 있는 서머캠프에 보내려 하는데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으로 비용이 크게 올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CNBC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서머캠프에 보내려 해도 집 주변에서 찾기가 쉽지 않고 먼 거리에 있는 캠프에 보내려 할 경우 일주일에 평균 $400, 한 달에 근 $2,000나 내야 하는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아닌 평소에 미국의 학부모들은 보육해야 할 자녀들을 위해 월 소득의 20%인 $800를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연준은 밝혔으나 여름방학 때는 그보다 2배에서 3배는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몬트에서 9살짜리 아들을 한 명 두고 있다는 한 어머니는 집 근처 보육시설을 알아봤으나 직원 부족으로 폐업했다는 말을 듣고 2시간 떨어져 있는 서머캠프에 문의한 결과 일주일에 $400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결국 버몬트와 함께 친척이 살고 있는 뉴햄프셔, 미네소타에 있는 서머캠프들로 나눠보내기로 했는데 이들 세 곳의 비용은 친척집에 신세를 지는 숙박을 제외하고 주당 $150를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통 10주 동안이나 되는 긴 여름방학 때 학교가 문을 닫기 때문에 사설이든 공공이든 보육시설 종일반이나 서머캠프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급증하는데 자녀들을 보낼 능력이 되지 않는 학부모들이 4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온종일과 수주간 보낼 수 있는 서머캠프에 보내려 해도 물가 급등으로 비용은 대폭 올라 있습니다. 서머캠프에 보내려 할 경우 하루 평균 1인당 87달러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정미캠프협회는 집계했습니다. 숙식까지 포함되는 기숙 서머캠프는 하루에 173달러를 내야 하는 것으로 이 협회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부양자녀를 두고 있는 미국 가구의 40%는 서머캠프에 보낼 여력이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를 두고 있는 미국 학부모들의 59%는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미국 학부모들의 59%는 집 주변에서 적절한 비용의 보육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보낼 능력이 없어 두 부부 중 한 명이 휴직하거나 적어도 일할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머캠프에 보내려 하는 미국 가구의 30%는 신용카드나 바이나우 페이레이터 플랜으로 지불해 빚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수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 회사들 가운데 세 곳 중에 한 곳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대졸학위를 요구하는 방침을 폐지했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단 분야에 이어 금융, 보험업계, 헬스케어와 소셜 지원 등으로 초임 직원을 중심으로 학위 대신 기술을 보고 채용하려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대졸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들과 초임 일자리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회사들 75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3곳 중에 한 곳인 33%는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25%는 2025년부터 학사 학위 요구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와 내년에는 과반을 넘는 다수의 미국 고용주들이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채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모든 레벨의 채용에서 학사 학위 요구를 폐지하기보다는 초임 직원부터 폐지한다는 회사들이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간급 직원을 채용할 때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4%로 나타났습니다. 시니어 고위직을 채용할 때에도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8%로 낮아졌습니다. 고위직들은 아직 대졸자를 선호하고 있으나 학사 학위 대신 기술이나 경력을 보고 채용하는 추세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 배운 기술이나 정보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분야의 직종에서는 학사 학위를 딴 기술이나 정보가 구식이 되므로 학사 학위보다 특정 분야별로 인증서를 취득하는 서티피케이션과 경력을 보고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주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진전이 매우 빠른 컴퓨터 등 첨단 IT 분야에서는 대부분 더 이상 학사 학위를 기반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위 대신 기술과 경력 기반으로 채용하는 업종은 첨단 분야에서 정보 서비스, 데이터, 금융계와 보험업계, 헬스케어와 소셜 지원 등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위 대신 기술과 경력을 보고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대거 확산되면서 천정부지로 오른 대학 학비를 내고 4년제 대학을 다녀야 하는지 대학 교육의 가치 논란도 되살아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서 4년제 대학 초임 연봉은 평균 78,400달러이고 고졸자들은 49,400달러로 아직 37%나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학비가 주립의 거주민일 경우에도 25,000달러 내지 3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어 비싼 학비를 학자 융자금까지 받아가며 다녀야 할지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 학사 학위를 요구받지 않는 직종에서 일할 경우 연봉도 낮아질 수 있어 대학 교육의 가치가 더 흔들리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전통 방식으로 운영하던 한인 업체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가 늘면서 배송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 맞춰 그로서리 스토어들의 당일 문앞 배송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미주 최대 아시안 마켓인 H마트도 우버이츠를 통한 문앞 배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H마트는 우버이츠 입점 기념 할인 프로모션 코드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 프로모션 등 2가지 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희랭 기자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마켓으로 꼽히는 H마트가 우버 테크놀로지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국 전역의 고객들은 각 지역에 있는 H마트의 제품을
우버이츠 앱을 통해 문앞 배송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앞서 우버 그로서리 앤 리테일 파트너십 총괄자인 베릴 샌더스는 미국의 아시아 식품 유통의 선두주자인 H마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 전역의 고객에게 아시아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특히 입점 기념 할인 프로모션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우버이츠 이용자들은 H마트 50 할인 코드를 사용하면 $50 이상 주문 시 50%, 최대 $3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버 원 회원은 $35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과 5%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버 다이렉트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에 대한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hmart.com 자체 채널을 통한 판매에 대해 우버의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주문 당일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필요한 물건을 외부로 주문하면 그날 저녁을 만들 싱싱한 재료를 퇴근하여 바로 문 앞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약 2개월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에는 카카오톡 H마트 채널 추가 이벤트를 진행해 더 많은 할인 요소를 즐길 수 있을 예정입니다. H마트 버지니아 또는 메릴랜드 지역 카카오톡 채널을 새로 추가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H마트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매주 주간 세일 소식은 물론 매장 정보와 스마트카드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라 H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